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구독자, 방문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세 채 각 선순위 임차인 가장 우리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돈을 재경매 입찰보증금 몰수 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의 한 8, 90% 이상이 단순한 것 같지만 선순위 임차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파트 세 채에 숨겨져 있는 선순위 임차인을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자신 있어 하시는 분도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2012년도 기준 1년에 700억 100명 중 6명 확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하나하나 아파트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정경사TV 강의하는 저는 이 구독자분 중에 크래피님이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경매 권리 분석 중 가장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격려 댓글에 힘입어 정말 격려 칭찬은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다고 이 법률 전공하고 경매 직접 투자 경험 있고 영상 제작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 입찰 보증금 자산을 소중히 하는 그런 어떤 신의 진의를 인정해 주시는 이 댓글은 많은 격려가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입니다. 전부 다 오늘 세 건이 아파트에 숨겨져 있는 선순위 임차인. 야, 어떤 형태가 있길래 이 강의 대상으로 선정됐나 한번 흥미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경남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 18평, 전용이고 공유 면적 합하면 한 23평이나 24평, 5평형일 것 같습니다. 분양 평형이 4번이나 유찰됐습니다. 4번. 감정가 7억 8천. 근데 청구 금액이 작네요. 청구 금액이 1억 4백이고 청구 금액 작으면 항상 저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다른 어떤 사항보다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차인이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나? 세 가지 형태입니다. 다 다릅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1억 4백. 취하 가능성, 취소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그랬죠. 채무자, 소유자는 채무를 다 변제하고 최고가 매수인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 취하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경매 취소할 수 있는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은 언제까지냐. 최고가 매수인권이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월 11일 날 진행됩니다. 본건은 감정가 40%에 3억 1,900에 한 4억 2천 입찰을 받다. 그러면 이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이 떨어지죠. 그 일주일 경과되면은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대금 납부 기한을 한 달 내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언제 낼지 모릅니다. 최고가 매수인고인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바로 전액 현금으로 보유자는 빨리 내겠지만은 대출받거나 하는 절차가 있을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14일. 입찰 기일, 매각 결정 확정. 14일은 이 소유자 채무자가 이 부채를 완전 변제하고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인권의 동의 없이. 자, 이 건에는 어떤 형태의 임차인이 있는지, 임차인 누굴 만나 안 내면 주요 사항 항상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문가가 확인한 바 임차인 가족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함, 전입세대 열람하고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에 기록하게 돼 있고 외국인 체류 확인서까지도 요새는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건의 이 임차인은 보증금도 나와 있고 전입 2016년 1월 6일. 자, 그럼 전입일자하고 뭘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주어지는 물권적 효력, 말소 기준 권리가 새마을금고 2021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3억 5,700에 대해서. 자, 근데 배당요구 종기일 있죠. 2024년 6월 10일. 배당 신청이라고 안 나와 있네,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항력만 행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억 5,700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든 나는 그 계약 기간 내에 살고 자 하는 주장도 관철시킬 수가 있고 보증금도 갑에서 을로 바뀌든 병으로 바뀌든 당신이 내 보증금 주십시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승계가 되는 겁니다. 뭐 천하백 영혼 뭐 이 전세 입주자가 와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2016년도에 그 실거래가가 그대로 등재되는지 모르겠지만은 3억 1,300에 취득을했는데 3억 1,700. 야, 그거 뭐 이 정도 전세 났으면은 물론 연도도 거의 비슷한데 이러네 이게 16년 같은 16년 전입이 1월 6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거의 뭐 진짜 갭 투자 그냥 그 내 자본 없이 거의 취득을 하고 또 거의 돈 투자 자본 원본 회수하고 새마을금고 투자 저축은행 거기다가 개인 근저당까지 이 공동담보 아니면은 카드 보증재단 보증기금 뭐 골고루 이 그 채권이 형성이 돼 있어 갖고 경매 취하나 취소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3억 5,700을 이 2월 11일 날 3억 1,900을 쓰면은 3억 5,700 거의 7억 돈 근접을 하죠. 그러면은 감정가 7억 8천인데 아 근접하는 수장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얼마 더 떨어져야 3억 5,700을 나는 따로 줘야 된다 하는 거를 명심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따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당 신청까지 했으면은 이 법원에 응찰가를 써냈을 때 만약 뭐 4억을 써냈다 할 경우에 그 안에서도 해결이 됩니다. 법원에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본건은 돈을 따로 내줘야 되는 임차인이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는 개포동에 있는 뉴현대 파크빌. 감정가 8억 8,900, 8억 9천 한 9억 돈 되고 이 건물 면적도 괜찮죠? 24평, 전용 면적 24평이면은 뭐 대표적인 국민 평형입니다. 토지 지분, 그 전유, 토지 지분에 대한 그 소유권 토지 지분권도 확보가 돼 있고 별반 청구 금액도 꽤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개인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공금융기관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에서 배당 종기일이 2024년 5월 22일. 항상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수인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딱 따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 날짜 전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재경매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경우가 배당 종기일이 5월 22일인데 5월 25일 그러면 기록에는 배당 신청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 선수인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을 했으니까 나한테 승계되는 금액이 없구나 이렇게 피상적인 판단을 하고 경매 들어갔다가 입찰보증금을 야 이거 이런 줄 몰랐는데 좀 돌려주십시오. 법원에다 청구해봤자 이거는 문자 그대로 명백한 그 어떤 주요 사항으로 통보가 된 건데 그거를 간과했다 가볍게 취급을 했다 인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신청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이게 얼핏 보기에 야 이게 왜 아파트지 사진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 3층 이하 666평방미터 다가구 어떤 제한사항을 넘으면 아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되는 거, 이 종별은 법률적으로 아파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다가구는 어떻습니까? 한 가구 한 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다가구 살고 계시다가 야 옥상에다가 요거 그냥 한 개층이 추가가 됩니다. 살짝 증축해갖고 세를 놓으면은 애 등록금이 나오는데 교육비가 나오는데 해서 개인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그 욕심이라고 그럴 수도 없죠. 부모된 마음으로 한계층을 올렸다가 다가구 주택 요건을 벗어나서 양도했다가 한가구 한 주택 양도했으니까 거주기간이니 장기 보유니 다 요건이 충족이 돼갖고 안 나오겠지 하는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경우가 개중에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는 조모 씨가 보증 모으기천 전입일자 2021년. 자, 이게 보니까 뭐 마스 기준권이라고 할 만한 게 별만 없죠. 강제 경매가 있네요. 근데 임차권 등기자 조모 씨 동일인이고 임차권 등기는 2023년 10월 12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마스 기준권리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다음에 뭐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배당 신청한 전세권 등에 속하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차권 등기가 이 경매 이전에 돼 있는지 강제 경매하고 순서를 바꾸면은 또 배당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법무, 실무, 제요라든지 판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뭐 등기가 되어 있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배당료 종기일이 2024년 5월 22일인데 배당 신청도 석 달이나 먼저 했구나. 그럼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인데 돈 다 받아가겠네 하고 단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2번이나 떨어졌을까요? 이게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기천이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경매 개시 정 임차권 등기는 여기는 지금 배당 신청한 날짜가 이 경매 사건 진행되면서 배당 신청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강제 경매 개시 2024년 3월 6일 이전에 한 임차권 등기는 배당 신청 별도로 안 해도 배당 신청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입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됐고 배당 신청으로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된 임차인인데 쉽게 말해서 이사는 가야 되겠는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갖고 소유주가 물건을 돈을 안 빼준다든지 전세를 놓는데 안 나간다든지 물건을 보면은 좀 안 나갈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동 다가구나 거의 진배가 없기 때문에 이 좀 인기 있는 그런 건축물에 속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건은 경기하지 마시고 물건 자체의 요인이지 임차인 임차권 등기가 이런 그 배당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배당 신청의 효력이 있는지 이걸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건에서는 5억 2천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냥 그 5억 800. 이 물건, 사진, 이 형태의 단독동, 다가구나 진배 없는 법률적으로만 아파트로 분류된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될 건지는 빌라나 이 개포 지역의 이 주소, 인접지의 빌라나 다가구랑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34평, 5평형 아파트인데 그 평형, 분양 평형으로 말하면은 5억 800까지 떨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배당 신청 없이도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아가는 임차인이 있다는 거를 최종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물건은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 자이 아파트입니다. 뭐 단지가 크죠, 이 아파트가. 아까 그 로드뷰를 보여준 영상 그 진입 왜 그 로드뷰 영상이 자이 아파트 주변입니다. 감정가 18억. 같은 뭐 비슷한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종로구, 아까는 강남구 개포동인데도 이것도 국민 평형, 대표적인 국민 그 선호 평형입니다. 25평형, 34 내지 35평형. 유찰 감정가 18억인데 최저가 11억 5,800. 아무리 저거 해도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강남, 서초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종로
홍파동은 경기용 4위 아파트는 이렇게까지는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지역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물건은 왜 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임차인이 어떤 형태로 선순위 임차인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모 씨가 2017년 6월 30일 전입 대항력 발생됐습니다. 자, 말썽기준관리 농협 2022년도 뭐 한 5년이나 차이가 나는 기간 차이가 상당히 나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 가압류 뭐 이거는 비율 배당으로 그 배당받을 거고 압류 종로고 되게 지방세로 추정되고 김모 씨가 2017년도 한 5년 말소기준관리보다 앞서 전입이 됐는데 이게 그 전입만 있고 배당 신청이 일자가 2024년 5월 20일인데 아무데도 흔적이 없죠.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항력만 행사하겠다. 돈은 알아서 내 보증금 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얼마라고.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하죠. 우리 입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법원에 써내는 돈 외에 법원에 만약 2월 18일에 진행되는데 11억 5,800에서 좀 그 찜찜하니까 12억 한 300을 써냈다. 살짝 12억 턱걸이 해갖고 그러면 12억에다가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건지. 이만한 평형 아파트 전세 가면은 감정가 18억이면은 쉽게 말해서 한 아무리 여유 잡아도 12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 12억을 더하면은 한 7억 돈이 되는데 입찰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이제 2017년에는 전세 금액이 그렇게까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농협에서 2020년 10억 정도 줬을 때 여러분이 만약 그 역지사지로 농협 자산관리 그 대출 담당자가 뭐 돼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대출 심사 얼마를 우리보다 먼저 부담을 입찰자한테 줄 담보가치를 따질 때 임대차 조사는 당연히 과정이겠죠. 그럼 그때 조사가 됐을 겁니다. 아마 얼마라고? 18억. 지금 18억이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10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10억 짜리 임차인이 있는데 10억을 줬다. 좀 상상하기 어렵고 한 8억? 그래도 꽉 차고 한 6억? 5억 내지 6억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5억, 6억일까? 법원에 더 내야 되는 돈이 이 김호 씨라는 임차인한테 부담받는 법원에 내는 돈 왜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막연하게 들어갔다가 잔금 날짜 돈 내러 가니까 야 이게 뭐 10억을 더 내려는데 감정가 넘어간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방어하시려면 우리 정경사 TV 지금 그 롱펌 영상이 187번인가 그렇습니다. 쇼츠도 한 100여 개 되고 이제 교육적인 그 분석은 거의 끝낸 것 같습니다. 법정 지상권, 유치권, 말소 안 되는 약정 지상권, 가등기, 비말소 가등기라든지 전체 다 정말 공부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면은 항상 그런 분들은 대비해서 영상 말미에 그 정경사 TV 롱펌 영상으로 쇼츠 영상에는 뭐 경기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제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거 제 또 그 과거에 정경사 TV 운영하는 제가 실제 체험했던 명도 사례라든지 다양하게 실어놨습니다. 그걸로 공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안 다니셔도 내가 내 입찰보증금 자산을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자세만 갖추시면은 그 영상 말미에 연결시켜 놓는 그냥 그 정경사 TV 영상 한 그 200, 한 5, 60개 되죠. 쇼츠까지 다 포함하면은 충분히 한 달 정도만 더 충실히 하시려면 한 달 정도 더 투자하셔갖고 그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실제 그 경매 사건 번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치시면은 그 입찰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 그 정경사 영상 보면은 충분히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특수물건 이래도. 그래서 이 지금 교육적인 영상은 이 정도 시점에서 지금 뭐 한 1년 한 4개월 정도 경고가 됐는데 그래도 구독자 1000명 넘고, 아까 초반에 읽어드린 대로 구독자 분들 중에는 좀 딱딱하고 무섭기도 한데 내용은 충실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격려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족스럽습니다. 더 이상 더 나은 뭐를 기대하지도 않고 해서 이제 금으로는 좀 투자 할 만한 그런 데다가 가치를 두고 영상을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할까 합니다. 자, 이 물건은 이 김모 씨의 보증금을 추정만 할 따름이지 알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를 한 담당자가 지금까지 자리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 농협자산관리 등기부등본 보면은 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 물건 입찰 보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대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 100% 내자금으로 응찰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확인이 정확히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선수님 차인 3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오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영상 제작에 성의를 다하는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